안녕하세요. 이주연입니다. 지식캠퍼스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서양미술의 사실중심적인 특징 5번째로 사실의 재현보다는 정신의 도야를 추구한 동양미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양미술이 대상의 사실적 표현에 큰 관심을 두어왔다면 동양미술은 주체 혹은 대상의 정신세계나 격조를 표현하는 데 더 큰 관심을 두어왔습니다. 물론 동양미술도 사실 표현을 매우 중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서양 미술이 사실 표현을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형식으로 발달시켜 온 데 비해서 동양 미술은 사실 표현이 주체와 대상의 정신이나 기운을 드러내는 수단으로서 더 중요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동양 미술은 서양 미술에 비해 보다 추상적인 미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추상적이라 하는 것은 화포의 구상적인 형태를 그리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림의 진정한 주제가 구체적인 대상보다는 추상적인 관념이나 정신세계에 있다는 뜻입니다. 동양미술은 대상 자체보다 대상에 대한 사람들의 관념과 정서 그리고 그 저변에 깔린 자연 혹은 우주의 기운을 드러내는 데 더 큰 조형의 목적이 있었다 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서양미술에서 사실적인 표현 형식을 발달시킬 때 동양은 미술에서 정신을 둬야 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조선 말기의 화가 정기가 그린 계산포무도를 보시겠습니다. 먹으로 그린 그림이라서 일단 색채가 없습니다. 푸른 빛이 공간 일부에서 설핏 보이는 것 외에는 화가가 색을 칠해 그리려고 한 부분일랑은 아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백도 많습니다. 산 위가 하늘로 보이는데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이어서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 여백을 하늘로 보는 게 누가 봐도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입니다. 아랫부분에 다시 빈 여백이 나오는데 뚝으로 보이는 곳에 갈대 같은 게 울창하게 나 있습니다. 그걸로 보아서 강물 혹은 냇물이 분명합니다. 이렇듯 우리의 문인하는 미루어 짐작해서 보게 되는 그런 그림입니다. 가능한 우리 눈으로 본 그대로를 보여주려고 한 서양화와는 달리 우리 전통회화는 기본적으로 세계에 대한 우리의 관념을 투사해서 보도록 만들어진 그런 그림입니다. 그로 인해서 관객은 대상의 외형에 매이지 않고 그림의 기운을 따라 가슴에 품은 생각과 느낌을 기탄 없이 펼치게 됩니다. 이렇듯 사실성은 서양화보다 떨어져 보이지만 사실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깊은 정신적인 세계를 표현하는데 훨씬 좋은 미술이 우리의 전통 미술이라 하겠습니다. 계산포무도의 선을 보면 매우 과감하고 거침이 없습니다. 일필휘지로 그렸기 때문이죠. 대상 자체가 아주 요약된 형태로 묘사되어서 세세한 디테일에 매이지 않으려는 화가의 의지가 또렷이 드러나 있습니다. 디테일에 매이지 않겠다는 것은 그만큼 표면의 사실성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것이고 그런 희생의 토대 위에서 자신이 추구하는 정신의 가치를 선명히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보면 볼수록 화가의 깊은 정신세계가 선명히 다가옵니다. 화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관지를 추사체로 적어 놓았습니다. 외로운 마음으로 계산에 대한 생각이 마구 떠올라 기유년 7월 2일 이 그림을 그리게 되었다. 외로움과 그로 인해서 떠올리게 된 계산에 대한 관념과 정서가 마음의 좋은 기운이 이끄는 대로 자유롭고 분방하게 표출된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라 하겠습니다. 그만큼 유연한 정신의 깊이가 느껴지는 그림입니다. 명대 후기의 화가이자 서예가인 동기창은 경치의 기묘함으로 논한다면 그림은 경치에 비할 바가 못된다. 그러나 필묵의 정묘함으로 얘기하자면 경치가 그림에 못 미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 미술사학자인 한정희 교수는 또 이렇게 설명을 덧붙입니다. 이 짧은 구절은 당시 문인화가들의 회화관을 한마디로 압축한 것이다. 문인화가들은 그림은 경치를 모방하는 것도 사실성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회화로만이 가능한 세계의 표현, 즉 필묵의 미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서양의 사실적 회화는 별 가치가 없게 된다. 그래서 당시에 소개된 서양화법이 이들의 외면 속에서 경시되었던 것이다.
자, 동양의 문인화가들은 이처럼 사실적인 묘사보다는 필법과 문법이 자아내는 미적 효과에 더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런 태도는 궁극적으로 조형의 본질을 기를 표출하는 데 두게 했고 대상의 외형이 아닌 그 이면의 본질을 보도록 이끌었습니다. 미술사학자 유홍준 선생은 조선전기의 화론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조선전기의 화론에서는 외형적 묘사를 통한 사실론을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인간의 서정을 발현하면서 정서를 함양하는 일종의 성정론과 천기론이 지배적인 화론이었다. 그러니까 철학적 개념이면서 동시에 문학적 용어인 성정과 천기로 그림의 본령을 밝히려는 태도다. 화가들이 객관적인 대상을 청밀하게 묘사하는 데는 큰 관심이 없었고 대상을 통해서 일어나는 창작자의 주관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데 더 큰 비중을 두었다는 말입니다. 이는 조선 후기에 이르기까지 거의 변함없이 지배해온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화론이었습니다. 다만 조선 후기에 사실론이 대두해서 사실주의적인 접근이 이전에 비해서 두드러지게 이루어지면서 조선만의 독창적인 정치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실론도 따지고 보면 서양의 합리적 사실주의와는 거리가 있는 사실론입니다. 그래서 미술사학자들은 이 사실론에 대해서 대상에 대한 사실성의 획득 못지않게 천기와 신운의 표현을 중시하는 전신론적 사실론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적 표현을 추구하더라도 그건 못지않게 정신적, 정서적 세계의 표출 또한 아주 중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서양이나 동양이나 미술에 있어서 사실 표현과 정신 세계의 표출은 둘 다 중요한 조형의 과제였습니다. 어디에 더 중점을 둘 것이냐 이게 중요한 문제였는데 크게 보아 서양은 대상의 사실적 묘사를 더 중시했다고 할 수 있겠고요. 동양은 정신 세계의 표출을 더 중시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태도가 서양에서는 근대적인 합리주의의 발달과 더불어서 매우 과학적이고 분석적인 조형 전통을 낳게 되었고요. 동양에서는 유구한 인문학적 전통에 기초해서 직관적이고 문학적인 조형 전통을 낳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전통회화의 이런 특징은 사물 자체보다 사물 사이의 관계를 중시하는 동양의 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동양인들은 서양인들에 비해서 관계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동양 전래의 미학에도 고스란히 반영이 되어 있죠. 그런 점에서 동양의 미학은 링컨의 표현을 빌자면 관계에 의한 관계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양인들에게 인간은 다른 인간으로부터 분리되어서는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그리고 또 존재 이유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오로지 다른 개체와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인드라만과 같은 관념, 윤회와 같은 관념이 바로 이런 생각으로부터 나옵니다. 세상 모든 것은 현상으로서는 독립된 개체일지 모르지만 본질로서는 전체의 연속입니다. 동양인에게 존재한다는 것은 관계 속에서 관계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동양인의 행복에 대한 관념이 화목한 인간관계를 맺고 조화롭게 사는 것이라고 정리되곤 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서양 문명의 원리인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행복을 자신의 재능을 자유롭게 발현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관계에 집중하는 문화와 개인에 집중하는 문화의 차이를 엿볼 수 있습니다. 관계에 집중하는 동양인들은 3인칭 시점, 곧 아웃사이더의 시점에 익숙합니다. 반면 서양 사람들은 1인칭 시점, 곧 인사이더의 시점에 익숙합니다. 심리학자 도브코행 교수는 이를 이렇게 구분합니다. 1인칭 시점 혹은 인사이더 시점이란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는 방식으로 세상을 보는 것을 말한다. 3인칭 시점 혹은 아웃사이더 시점이란 다른 사람이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으로 나도 세상을 보는 것을 말한다. 동양인들은 나보다도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부분에 더 신경을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자신에게 투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인이 우리에 대해 어떻게 평가할까 하는 부분에 유독 관심이 많습니다. 국제 행사가 열리거나 외국인이 대거 방문하는 일이 있을 때면 매스컴에서 마이크를 들고 달려가서 그들이 우리나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그러나 서양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보다는 내가 어떻게 보는가 하는 부분을 더 중시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눈은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만큼 내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 생각은 이런 가치가 있으니 다른 사람도 그 가치를 인정할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서양 미술의 표현 형식은 때로 미술가가 정복자 혹은 해부학자의 위치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스스로 세계의 중심이 되어서 대상을 해부하듯이 바라봅니다. 풍경도 정물도 심지어 인물도 그런 시각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미술가는 그 모든 사물과 사물의 질서를 자신이 보는 대로 자신의 관점으로 재구성합니다. 관객은 미술가가 제시한 프레임 안에 들어가서 철저히 미술가가 보여주는 것만 보게 됩니다. 그런 반면 한국의 미술가는 스스로 세계의 주변으로 물러나서 겸손한 시선으로 대상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복자나 해부학자가 아니라 예찬자 혹은 관조자가 되어서 자연과 하나가 되는 무라일체의 경험을 표현합니다. 자연은 모두를 이어줍니다. 동양의 미술가는 그 관계의 의미를 마음속 깊이 되돌아봅니다. 그래서 여백을 두거나 표현을 가능한 한 함축적으로 해서 관객이 그림이라는 이미지의 프레임을 넘어서 스스로 자연과 마주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렇듯 동양인은, 나아가 한국인은 예부터 대상 자체보다 대상을 넘어 관계에 주목하는 성향을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이를 조형적으로 구현하는 데 미술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습니다. 바로 이 점으로부터 서양 미술과 다른 동양 미술의 독특한 특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